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8학번으로 지금 3학년 재학 중입니다. 저는 21학번으로 3학년 재학 중입니다. 학회장님 저는 먼저. 병원경영학과 21학번 3학년입니다. 저는 병원경영학과 21학번 3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경영학과 18학번 4학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경영학과 20학번 반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박기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학과장 김예은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병원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기도 했고 목표이기도 했고 네, 저는 예전부터 꿈이 보험사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보험 관련해서 학과를 찾다 보니 병원경영학과가 나왔고, 저는 다른 보험 계열 학과랑 고민 끝에 병원 경영학과가 취업률이 높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도 막연히 행정직을 지원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있어서 병원 경영학과가 이제 진로도 다양하다고 하고 해서 이제 전공 공부를 하면서 많은 길을 찾아보고 또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생각해보고 고르려고 병원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병원 쪽에서 병원 직원이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 따라서 병원을 자주 가게 돼서 약간 병원이라는 곳이 친숙해졌고 원무과나 의무기록실에 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대표님이랑 좀 다르게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진로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듣게 돼서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병원경영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요? 기본적으로 보건학을 베이스로 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학과 보건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학 부분들이 융합적으로 잘 섞여 있는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 과목들도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보건의료 인증과 관련한 필수 이수 교과목들과 선택 이수 교과목들로 해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훌륭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실무적이고 이론적인 교과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병원경영학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는 병원경영학과 해부생리학 그리고 전산 실습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전공의학용어과 그 2학년 때 올라오면은 이제 의학용어 그리고 뭐 통계나 데이터베이스 이런 실무적인 과목들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고 3, 4학년 때에 1, 2학년 때 배운 기초를 이제 베이스로 실무나 실습 쪽에 하는 그런 과목 전공을 배웁니다.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암 환자에 대한 그 차트 등 암 등록 차트 뭐 그런 것도 3, 4학년 때 배웁니다. 네. 병원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강의들을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일단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의무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임상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부생리학이나 병리학 기론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학 용어도 그 보건의료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건의료 정보 관리학 그리고 보건의료 정보 분석 실무 등의 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병원경영학과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 어떤가요? 병원 경영 관련된 전공뿐만 아니라 의학 용어나 해부 생리학 같은 다양한 분야로 배우다 보니 조금 힘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전공을 배움으로써 저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런 공부량에 대해서 좀 마음 편하게 먹고 온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그 공부량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학과 공부하면서 좀 많이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통계,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병원이다 보니 의학적인 기초 지식들도 많이 배우게 되고 보험이나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돼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길 지나가다가도 알죠? 병원 차트 같은 거 제 걸 봤을 때 약간 이제 드라마, 그 의학 드라마 맞아요. 의학 드라마 음. 특히 재밌어요. 진짜.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게 너무 이게 학과에서 배우면 이런 게 메리트가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어요. 맞아. 이제 1학년 때 3, 4학년 선배들을 보니까 와 맞아. 너무 이제 두꺼운 책을 가지고 다녀가지고 저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상태로 이제 복학하고 3학년이 됐는데 그래도 나름 할 만은 하더라고요. 이제 어렵진 않으셨는지. 어렵긴 하죠. 근데 교수님이 그 어려운 과목을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짜 잘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 그럼 책. 지금까지 배운 과목 중에 가장 어려웠다 하는 과목? 저는 회계, 재무, 손해사정 이렇게 순차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교수님은 좋으셨다. 교수님이 진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시험은 그렇죠. 그나마 치는데 이제 이론 자체가 원래 어렵거든요. 영어회계는 영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이버에 영어 하나씩 다 찾아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교수님은 좋죠? 당연하죠. 네. 의학 용어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병원 경영학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과 동아리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로타렉트 먼저 설명드리면 로타렉트는 이제 약간 국제 로타리 클럽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이런 로타렉트 사회봉사 클럽이에요. 이제 봉사심을 기르고 내가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재밌는 과 동아리입니다. 봉사 동아리 다솜에서 지금 활동 중인데요. 작년에 제가 동아리 부회장도 하기도 했었고 봉사 동아리다 보니까 이제 봉사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 플로깅이나 아니면 농촌 봉사 활동 등 그래도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에 저희가 병원이랑 연계를 해서 봉사 활동을 주기적으로 갔었거든요. 대학 봉사 동아리들이 연합으로 다 같이 활동을 하거나 해외 봉사 활동도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무래도 대학 동아리 차원에서 진행하기 힘든 큰 규모의 봉사 활동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MSO라고 창업 동아리가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창업 캠프를 가요. 창업 캠프 거기를 가서 약간 조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창업 아이디어 같은 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실제로 창업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설계를 하는 뭐 그런 캠프가 있어요. 이제 MSO로 들어가면 그런 캠프에 가셔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토익 동아리가 이제 WWE인데 이게 윈윈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제 매주마다 단어 시험도 치고 토익 동아리는 매주 영어 관련 문제를 10문제 정도 풀고 GNG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드민턴이나 야구 관련 등 여러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과 면허는 무엇이 있나요? 자, 우리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면허는 이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입니다. 자, 해당 면허는 보건의료인 국가 면허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하는 그러한 면허에 해당하고요. 이 면허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이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프로그램 인증 대학에서 특정한 교과목을 이수해야지만이 취득할 수 있는 면허에 해당하는데 우리 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는 이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과에서 공부하시면 해당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면허의 취득 합격률은 한 50% 정도인데요. 우리 학과의 합격률은 80%가 넘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는 병원 행정사나 건강보험사, 보건교육사,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사, 전산회계, 손해사정사 등 굉장히 전문적인 그러한 자격증들을 우리 학과에서 공부하시게 되면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득한 자격증이 있나요? 자격증을 준비를 미리 하시고 2, 3학년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자격증 있으신가요? 저는 4학년 때부터 하려고요. 아까 3학년 팀에서
3학년 때까지 따둬라. 4학년에는 뭐 딴 자격증이 있나요? 준비 중이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진짜. 저희 화이팅 해봅시다. 저는 아무래도 지금 데이터베이스나 통계학 쪽에 저는 관심이 많아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SQL 개발자라는 자격증을 이미 취득을 했고 3학년 때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공 과목도 생각보다 공부량이 많아서 병행하기가 힘들더라고요. 1, 2학년 때 최대한 빨리 따두는 게 낫다. 그쵸. 일단 1학년 때 어쨌든 전공 공부에 이제 엑셀 전산 실습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은 그 과목을 배우는 학년에 그 과목을 배우는 시기에 같이 자격증 공부를 해서 취득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병원경영학과 취업률은 어떤지 또 어디로 취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우리 학과의 취업률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준으로 취업률이 91% 정도 됩니다. 10명이 졸업을 하게 되면 9명 이상은 무난하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 학과는 취업률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해당 교수님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원하는 곳에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학생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양적인 그런 지표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서 취업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취업을 하는지 거기에 조금 더 중점을 가지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과의 면담 그리고 상담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지 취업률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유지 취업률은 1년 동안 취업자들이죠. 학생들이 그 직장에 유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그 비율마저도 저희는 8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해당 직장에 1년 이상 머무는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 학과를 졸업했던 친구들이 그냥 취업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자기가 꿈꿔왔던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의 다른 대학과는 비교가 되어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저희 학과의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취업지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도 다양한 종별이 있지만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진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뿐만이 아니라 연구원이라든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준정부 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문 보험업이라고 볼 수 있는 손해사정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현대해상이라든지 삼성화재와 같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사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대학에서의 대학 교수나 또는 조금 더 학문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굉장히 좋죠, 교수님? 굉장히 밝죠. 너무너무 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인은 어디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보험사죠. 저는 병원 아니면 심사평가원도 가보고 싶네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건의료계에도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빅데이터나 AI 기술 같은 게 많이 도입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나 가치가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데이터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손해사정사 특강을 저희 선배들이 오셨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약간 그런 보험회사 쪽에 취직하는 거에 최근에 좀 관심이 들려서 저는 일단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따서 의료기관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도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들어가고 싶고 조금만 제가 노력을 한다면
저는 약간 공공기관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면 교수님께서 너무 병원을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근데 갈 곳은 많다라고 격려를 해주셔서 공공기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과와는 다르게 병원 경영학과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산 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는 1981년에 만들어진 학과입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권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학과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배출된 그 졸업생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의료기관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는 우리 학과 출신 선배님들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선후배 멘토링이나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그런 전공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적인 역량들 또는 개인적인 그런 관심사에 대한 역량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저희 학생들, 재학생들 14명과 함께 이제 몽골 국제 교류 학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과에는 이제 9분의 전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각각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부산 최고의 그런 교수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병원 경영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취업률에 대해서도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양한 산학 협력 활동들을 통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 그리고 시청 그리고 여러 의료기관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취업뿐만이 아니라 현장 실습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그 산학 협력 관계들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취업의 폭이 넓죠? 다양한 방면으로 나의 진로를 펼칠 수 있다. 취업의 폭이 넓은 게, 좀 길이 넓은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약간 한 분 한 분마다 약간 다들 대단하세요. 교수님들 다 너무 좋으시고 그쵸? 학생들 생각 너무 잘 해주시고 선후배 간의 관계도 정말 좋죠? 저희 학과는 좋은 편이죠, 많이. 병원 경영학과를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 진짜 수험생 너무 힘들죠. 그렇죠. 저도 겪어봤는데. 네. 겪어봤죠. 겪어봐요. 다들 겪어봤죠. 제가 병원 경영학과에 온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응원의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이 학과로 오시기를 정말 추천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화이팅! 진로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취업이 걱정이다, 보람찬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진짜 저희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적인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잡고 또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이제 수험 생활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무래도 3학년 되니까 갑자기 전공 수준이 높아지니까 학점은 2학년 때 열심히 따더라. 3학년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깎일 수도 있으니까. 깎이셨나 봐요. 꼭 학과 행사에 참여 드리는 거 추천을 드리고 축제, 축제 뭐 체육대회 이런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그 활동들을 다 참여를 한 번씩은 꼭 해보세요. 학생회 꼭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는 게 나중에 취업하면 이런 거 못해요. 일을 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추억들 생기는 게 진짜 좋지 않나. 학생회는 꼭 한번 해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하려니까 마음이 또 사랑하고요. 여기서 아이들아 사랑해. 고백합니다. 일단 진짜 진짜 사랑하고요. 진짜 사랑하고 하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막 화려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거기에 우리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교수님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손해사정 산학협력을 했습니다. 대기업입니다. 서울의
본사를 가지고 있고 부산에도 100여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회사인데 이제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는 취업지죠. 최고의 취업지를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믿고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자기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교수님 너무 학생들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저도 이제 제 학생들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요. 결국에 교수님들한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배워서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실 굉장히 애써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착하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 우리가 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또 더 애써 이렇게 해주면 교수님들의 노력과 또 학생들의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이제 전공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20대 굉장히 좋은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학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이제 대외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좀 본인을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취업처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좋은 우리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성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응원해주고 싶고 지원해주고 싶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이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항상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심리적으로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젊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얘들아 니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막 차이가 많이 세대가 다르거나 그렇지 않다. 우리 MZ 세대 아닙니까 교수님? 우리 MZ 아닙니까? MZ 아닙니까? 세대에서 대화가 통하고 있는데 우리 또 이야기가 통하는 가장 우리과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교수님들하고 우리가 조금 더 에너제틱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야구장도 가고요. 또 여름에는 해수욕장도 가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과 공부 외에도 우리 해야 될 일이 많다, 그죠? 즐겁게 대학생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